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죠? 관세 전쟁 포문을 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트럼프가 갑자기 오늘 새벽 살짝 물러섰다는 거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최종 서명에서 4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실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루, 그러니까 거의 13시간 앞두고 갑자기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 동안은 미뤄주겠다. 이렇게 전격 결정했다고 합니다. 멕시코만이 아니에요. 캐나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 달 동안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건데요. 중국과도 24시간 이내에 대화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관세도 유예시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밀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종 외교, 안보 이슈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관세라는 통상 정책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듯한데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EPD의 픽. 일단 일련의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만히 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양면 전쟁이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풀어보면요. 이 중국이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도 의외로 반발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이 관세 등의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힌 트레도 캐나다 총리. 바로 1,550억 캐나다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약 155조 원이 넘거든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우리도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섰어요. 또 핵심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과 관련한 조치를 포함해 여러 비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렸다는 겁니다. 특히 캐나다 국민들에게도 애국심을 호소합니다. 미국산이 아닌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고 캐나다에서만 휴가를 보내라. 미국으로 휴가 가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에 캐나다 국민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캐나다인들이 의외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인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산 불매 운동할 때 편의점 등에서 일본산 맥주가 싹 사라진 것처럼요. 캐나다 주류 매장에선 미국산 위스키나 와인을 팔지 않겠다.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캐나다인들도 미국과 한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미국과 캐나다는 영토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서로의 수도를 불태우기도 했었거든요. 전쟁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늘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닌데 이번에 다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일까요?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와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임바움 멕시코 대통령, 진짜 여걸이시죠? 이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후 이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후로 요걸 거론했거든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이거를 지목했는데요. 이거에 정면 반박했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정말
트럼프가 정말 펜타닐 문제, 이 마약 아닙니까? 신종 마약인데 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거리에서 판매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불법 자금 세탁을 못하도록 막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대규모 예방 캠페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괜히 핑계를 멕시코, 캐나다로 돌리는 거.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너나 잘해. 따라서 지금까지 양상은 게임 이론의 치킨 게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치킨 게임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요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1955년 제임스 딘이 열연했던 이유 없는 바람. 이 진짜 명작 아닙니까? 여기에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도 요 장면은 아마 여러 패러디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요. 겁장이 게임으로 불리는 이 경주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앙숙인 두 사람이 각자의 차를 몰고 벼랑 끝 낭떠러지까지 질주를 하는데요. 어느 한쪽이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면 그 멈춘 쪽이 지게 된다는 거죠. 피하지 않은 쪽이 승자가 되고요. 양측 모두 경기를 중단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양쪽이 모두 멈추지 않고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아닙니까?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역시 승자도 패자도 없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치킨 게임에서 이기려면, 겁장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까? 상대가 먼저 핸들을 꺾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만들려면요. 나는 절대 핸들을 돌리지 않겠다. 끝까지 돌진하겠다. 이걸 상대방에게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핸들이나 가속 페달에 벨트 등으로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미친놈 쟤랑 시합하다가는 정말 죽겠어. 미리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즉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미치광이 전략을 써야 한다. 이렇게 게임 이론에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렇고 2기 출범하자마자 관세 전쟁을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나도 미친놈인데 상대방도 미친놈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공멸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다만 희망적인 점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트럼프 늘 강조하다시피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죠. 돈만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코 공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가 연합해서 덤비고 전 세계 무역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의 그 트럼프의 비즈니스에도 손해가 올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초기에는 엄포를 한 뒤에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건데요. 아이고, 뒤에서 협상 벌써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연합해서 덤비려고 하니까 트럼프도 살짝 뒤로 물러선 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 설명할 양면 게임 이론 때문이거든요. EPD의 픽. 이 양면 게임 예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려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양면 게임은 1988년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정치경제학자가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국제 협상은 국내 정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일까? 쉽게 얘기하면요. 국내 여론을 핑계 삼아 외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할 때 사실 나는 10% 관세면 충분하지만 미국 내 여론이 25%는 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캐나다, 멕시코를 압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 여론이 정말 25%를 원할까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 여론도 10%면 된다고 했더라도 그건 무시하고요. 야, 내가 조사해보니까 내 여론조사에는 25%를 원해. 압박욕으로 여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25% 관세를 우리는 원해요, 이런 시위라도 벌인다면 협상력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트럼프는 취임 초기이니 만큼 여론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기고 또 자신을 지지한 보수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전쟁을 크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자칫 역풍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비영리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올해 미국 가구당 830달러, 약 121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121만 원이 에이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생돈이 나간다, 가슴이 아플 수가 있겠죠.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경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무튼 트럼프가 발표한 대로 각각 부과할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미국 생산량은 0.4%나 감소하고요. 세금은 1조 2천억 달러, 약 1,750조 원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를 가구당 증세 부담으로 환산하면 연간 850달러 미국 가구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도요,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 임기 4년간 미국의 GDP가 약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0조 원이 넘죠.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아지고요. 인플레이션은 올해 당장 0.43%포인트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관세 전쟁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이 한인도 지금 추방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추방하는 건 좋은데 미국 내 서비스 요금이 급등할 조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싹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서비스업만이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렌지 아닙니까? 오렌지 농장. 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민자 출신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다들 이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미국 오렌지 농장은 벌써 썩어나는 오렌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렌지 농장만이 아니겠죠. 미국이 농업 수출 세계 2위 아닙니까?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아직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노동력 다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미국인들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따라서 치킨 게임으로 보거나 양면 게임으로 보거나 트럼프의 관세 정쟁은 장기화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다행 아니냐,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가만히 있는 나라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지 세력에게 어필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설 때, 지금처럼 멕시코에서 물러설 때 그냥 물러서면 안 되겠죠. 희생양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칫 그 희생양 명단에 우리나라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게 매우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수출까지 막히게 되면, 관세까지 두들겨 맞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양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멕시코나 캐나다가 했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앞세워 트럼프와 협상할 전략가가 필요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를 만나서 우리 국민들 미국의 관세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구슬리고 압박할 그런 전략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가 누굴까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